안녕하세요. 어떤 약간 물리와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 Homogeneous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with Constant Coefficient 단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니어하게 어떤 Differential Equation 미분을 할 수 있다 정도 내용인데요. 이렇게 물체가 XY 평면상에서 용수철에 매달려 있을 때 이 물체가 받을 힘 그리고 가속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식은 가속도를 논의하고 있는데 물리학적인 기본 상식 F는 ma죠. 그러니까 그 알짜 힘에 의한 가속도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을 할 것이고, 이 친구는 뭐 중력 무시하고 용수철에 의한 힘만 받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y는 0인 지점이 용수철의 평형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용수철에 의한 힘의 방향은 그리고 힘의 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힘밖에 안 받고 이것은 그 알짜 힘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러면 그 수식적으로 표현해 봤을 때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 m으로 나눠주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여기서 하나 주의해 줄 거는 y't는 dy dt, y't는 d제곱 y가 y를 t로 두 번 미분한 값이다. 뭐 가속도에 해당하는 항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될 때 그것을 만족하는 y를 찾아보자와 같은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y는 yt라는 우리가 아직 현재는 모르는 상태인 yt에 대해서 그것을 n번 미분한 n번 n-1번 한 번 미분한 항들이 있는 다항식입니다. 한편 그와 관련돼서 ai는 AIT 혹은 AI는 이게 예를 들면 AN이라고 하면 n번 미분한 항의 개수, 그러니까 AI라고 붙어있으면 y를 i번 미분한 항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쪽은 그렇게 계산한 어떤 여러 번 미분한 항들을 다 합했을 때 연산이 되는 결과론적인 값을 f, ft, right hand side 그냥 우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ft는 0일 때, 즉 결과값이 0이 되는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우린 그것을 호모제너스 동형이다 라고 하니까 앞으로 호모제너스 하면은 는 0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리니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리니어랑은 살짝 다른데 뭔 소리냐, y를 몇 번씩 n번씩 미분해도 됩니다. 되게 여러 번 미분해도 돼요.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고 미분은 마음대로 하셔라. 다만 그것이 1차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제곱해버리거나 예를 들어 sin y 해보거나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n번 미분하기만 한 항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린 리니어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식은 이제 리니어하고 호모제너스 하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f가 0이 되면 그때 호모제너스 한 거고, 이렇게만 구성됐으면 리니어까지 맞는 겁니다. n번 미분한 애들은 있지만 걔네가 제곱되거나 뭐 sin y 이런 거 없으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호모제너스라면 는 0이 되도록 하는 해, 즉 yt를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yt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 0이 되도록 하는, 가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높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yt를 구하는 게 솔루션이 되겠죠. 아무튼 이 해를 구하는 게 솔루션이다 라고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복소해와 관련해서 어떤 xt가 x1t 더하기 i x2t라고 해서 허수 성분이 x2t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요. 당연히 i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복수수단이고, 이때 xt 전체가 미분 가능하려면 x1t, x2t 둘 다 미분 가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실 크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닌데 티어럼 2.27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잡고 가자면, 어떤 솔루션 yt라는 애가 있다면, 즉 yt는 여기다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y였죠. 그런 y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y가 뭐뭐뭐다라고 일단 구해놨으면 그 yt에 대해서 우리는 y', y2', y3', y' 이런 것처럼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세 번 미분한 거, 네 번 미분한 거 모두 다 y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구해져서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할 수는 없죠. y가 뭔지. y를 구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y2'은 마이너스 4y죠.
y3 프라임은 마이너스 4y 프라임이고 y4 프라임은 마이너스 y 프라임 2 프라임이죠. 그럼 요거 가지고 y4 프라임은 16y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내용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해는 그러니까 요 솔루션은 무한히 미분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모든 차수의 리니어하고 호모제너스 할 때. 제가 아까 드린 조건 있죠? 여기서 는0이 되는 리니어하고 호모제너스한 꼬라지를 하고 있을 때 y를 구했으면 그 y를 여러 번 미분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여러 번 미분할 수 있는 함수들 되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et 여러 번 미분할 수 있죠. sin t 여러 번 미분할 수 있죠. cosine t 여러 번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 번 미분하기 불편한 친구들 뭐가 있을까요? x 3승 이런 거. 얘는 미분하면 계속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긴 해요. 3x 제곱 6x 6 미분하면 0 미분하면 0 그러니까 미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모양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본 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냐, 미분했을 때 그 모양이 유지되거나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et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et요. et 미분 한 번 더 미분하면 et 계속 et가 반복됩니다. e에 요 지수의 개수가 있더라도 c가 거듭 제곱이 될 뿐 e의 ct라는 근본적인 모양은 안 바뀌죠. sin t, cosine 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연산자에 대한 그래서 다음으로 연산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ft를 미분해줘 라는 명령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df는 f 프라임, d 제곱 f는 f 프라임 프라임, d 세제곱 f는 f 프라임 프라임. 그러니까 이 d에 n승 f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사실 승은 아니긴 한데 뭔가 승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건 n번 미분해라랑 같은 말이고요. 이때 d는 선형 연산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는 어떤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고 d 생각하면 미분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d 그 자체로는 이 거듭 제곱과 같지 않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d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게 있으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면 우리 그냥 x는 2호라고 풀 수 있잖아요. 근데 d제곱 마이너스 4의 y라는 건 뭔 소리냐면 첫째 항에서 y를 두 번 미분하세요. 둘째 항에서 마이너스 4y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그 인수분해 가능한 다항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 표현에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순서대로 d 제곱하라는 건 d 두 번 미분해 주세요. 마이너스 4라는 건 y를 4번 빼주세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붙는 거는 뒤에 붙을 함수한테 무슨 짓을 해주세요에 대한 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만약에 PD는 0이다. PD에다가 y를 넣었더니 0이다 라는 말은 PD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다 가져온 y 가지고 뭐 2번 미분, 3번 미분, 1번 미분, 뭐 2배, 3배, 4배, 마이너스 3배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요. 즉 y 가지고 무슨 짓을 할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니어 호모제너스하게, 왜냐면 는 0이 됐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얼마나 뭐지? 죄송합니다. 사고인데. 네, 죄송합니다. 리니어하게 PD 행위를 규정해 놨다면 그 안에다가 y를 대입했을 때 호모제너스한 게 0이 되는 솔루션이니까 이 y가 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한 줄 요약하면 요 PD와 관련에 대해서 y는 0이 된다는 건 PD의 커널에 y가 존재하고 PD가 y를 0으로 보낸다. PD라는 연산은 y 함수를 넣었을 때 0으로 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PD라는 함수의 솔루션 근이 y이고 그때 는 0이 된다. 호모제너스하니까 는 0이 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콜러리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는 벡터 공간의 성질을 유지해서 연산 가능하고 구조가 안정적이다. 즉 뭐 cx 더하기 a 같은 게 있으면 cx 그리고 a 이렇게 찢어지고 cx면은 c 곱하기 x로 곱해지고 요거 있잖아요. 스칼러 곱 그리고 더스템에 대해서 닫혀 있는 이런 구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증명은 이제 제 능력 밖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다루고 싶은 내용만 약간 발췌해서 공부하고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분량3. 지금부터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로서 앞으로 지수함수를 채택해서 많은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지수함수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만 나오고 상수 C만 곱해지죠. 특히 이게 되게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PD라는 것은 D의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D제곱이면 Y를 2번 미분하세요. 뭐 이런 식의 명령어잖아요. 그때 D-C라는 것의 해가 무엇이 될까와 관련해서 Y는 CT가 되게 유용합니다. 아까 제가 D라는 건 뭐라고 했죠? Y를 한번 미분하세요. C는 뭐라고 했죠? C를 Y에 곱해주세요.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솔루션이 Y라고 했죠. 근데 기가 막히게 Y는 만약에 ECT라고 E의 CT승이라고 정의하면 뭐가 돼요? C의 ECT가 되고 물결은 밑줄은 빼기 C의 ECT가 돼서 는 0 항상 솔루션이 되죠. 즉 D-C라는 오퍼레이터 어떤 행동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솔루션 Y를 되게 심플하게 그냥 2의 CT승이요라고 얘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솔루션을 지수함수 2의 익스포넨셜로 바라봤을 때 이런 점에서 2의 CT가 유리하다. 그리고 2의 CT가 왜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D-C라는 PD가 있을 때 그 다항식에 대한 솔루션은 항상 2의 CT승이 되기 때문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로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2의 T승, 2T승, 3T승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는 0이 되려면 항상 A1, A2, A3 리니어하게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항들은 다 리니어하고요. 둘째, 만약에 그 함수의 어떤 PD에 대해서 Y 솔루션 구해봤는데 이 T도 들어가, 이 T도 들어가. 그러면 항상 YT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 연산 가능하고 구조가 안정적이니까. 왜? 증명은 생략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함수로서 솔루션을 구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것이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PD에 대해서 PD가 예를 들어 이런 구조의 식이라고 한다면 그거랑 똑같이 생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서 다항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거랑 똑같이 생긴 다항함수. 그 다음에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방정식의 근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그 근이 예를 들어 1과 2면은 1과 2에 대응되게 딱 예쁘게 2의 t승, 2의 2t승이 어떤 미분 방정식의 원래의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요거 간단하게 잠깐만요. 네, 요거는 그냥 잠시만요. 네, 요거를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시간상 증명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은 미분 연산자 PD가 있을 때 그게 이렇게 다항식 비수무리한 모양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자체는 다항식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미분 연산자는 그거랑 똑같이 생긴 특성 방정식 요런 다항식과 닮은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근을 구해주면 그 근이 2의 t 앞에 붙는 개수가 된다 정도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덧셈에 대해서 다쳤으니까 콜로라리에 대해서 해의 일반항처럼 2의 t와 2t 이 밑에 예제에서는 2t와 3t를 마치 베이스처럼 써서 솔루션을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요약해보면 PD의 특성 방정식 만들어서 이거 그냥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예제 7번을 보면은 그게 말처럼 쉽진 않다는 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PD죠. 그걸 특성 방정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T가 1밖에 안 나와요. 그럼 T1에서 하나 근 찾았죠. 이 T. 근데 그 다음은 근이 뭐가 될까? 뭔가 근이 4개 있긴 할 텐데 그 4개 중에 나머지 3개는 뭐가 되냐? 와 질문과 관련해서 정답은 T, 2T, T제곱 2T, T세제곱 2T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런 증근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렘마가 주어져 있고 이게 사실 정답에 해당합니다.
t의 c의 n승으로 이 PD가 주어져 있다면은 그때 근은 이렇게 됩니다. t부터 t의 n-1승까지 e의 ct 앞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다항식을 붙여서 근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다항식이 이렇게 t-의 n승 형태로 만들어지면 t는 c 하나밖에 근이 안 나오니까 n-1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낼까? 우선 이것도 살짝 증명이 사짜이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사짜가 됐는데 그냥 TK는 ESCT가 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해가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y는 k라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k는 0부터 n-1까지 쭉 가능한 거예요. t가 0일 때는 ESCT승 하나인 거고 t가 n-1로 제일 크게 채워놨을 때는 이렇게 해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 행위, 즉 d-c의 n승이라는 행위를 참으로 만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d-c를 n번 했다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미분하고 빼기 c 하고 미분하고 빼기 c 하고 미분하고 빼기 c 하고 이걸 반복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TK-ECT를 가져옵니다. 그 녀석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주고 빼기 c 곱하기 TK-ECT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때 TK-ECT는 DT로 미분할 때 곱의 미분에 따라서 앞에 거 미분 한번, 뒤에 거 미분 한번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한 연산, 즉 미분하고 y를 이 식이 YK라고 한다면 YK DT 한번 해주고 한편 C 곱하기 그냥 YK 요 연산을 때리고 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한 번 하면은 요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 납득하셨죠? 그러면 똑같이 얘는 k는 이제 상수일 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연산을 해볼 거예요. 이거에 대해 연산하기 앞서서 앞에 거랑 비교해 보면 달라진 거 딱 하나밖에 없죠. k승이었던 게 k-1승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미분하고 빼기 c 해서 빼기 c 곱해준 거 연산해 보면 결과값 뭐가 되겠어요? 요거 되겠죠. 이 짓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과물은 t-의 k승까지 왔을 때 k-1승까지 왔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고 k승까지 왔을 k번 반복했을 때 여기까지 올 거고 k 더하기 1까지 반복하면 비로소 0이 됩니다. 즉 호모제너스한 리니어의 솔루션으로 얘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즉 t의 k승, e의 ct승은 는 0을 만드는 솔루션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전제가 있죠. 우리 n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k 더하기 1번의 행위라는 게 가능한가? 우리 d-c라는 행위를 n번까지밖에 못하는 리미트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k는 0에서 n-1까지 라고 미리 약속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d-c의 k 더하기 1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k가 그거보다 더 작은 숫자였다. 그럼 0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미분하고 빼기 c 0을 미분하고 빼기 c 곱하기 0 하면 당연히 0이겠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짓이라서 쭉 0이 된다. 즉 쭉 솔루션이 된다. 즉 k가 0일 때도 솔루션이고 n-1일 때까지 쭉 모든 k에 대해서 솔루션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보면은 뭐 당연한 소리지만 그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네들이 리니어하다. 서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더해놓고 는 0이 됐을 때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경우가 b제로부터 bn-1에 tn-까지 쭉 0인 경우들밖에 없겠죠. 모든 bi가 0인 경우들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ct승을 공동항으로 빼고 나면은 요렇게 모여서 요렇게 모이는데 이게 항상 0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항상 0이려면 다항식의 값이 항상 0이려면 모든 t에 대해서 참이려면 모든 bi가 0인 경우들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함수들이 선형 독립이고 따라서 공간 n차원에 대해서 베이스를 구할 수 있다. n개 나왔고 모두 리니어하게 선형 독립이면 베이스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근이 됩니다. 이런 근이 만들어진다. 언제? t-c의 n승에 한 특성 방정식 혹은 d-c를 n번 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솔루션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적용한 예제인데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일반화 해보자면은 t-c1에 n-1승, t-c2에 n-2승 되면 c1과 n-1승과 관련해서 요만큼 생기고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 i가 1일 때 요렇게 해서 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1일 때 한정해서 요만큼 생기고 i가 2일 때 한정해서 쭉 이만큼 생기고,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 t-c에 t-2의 3승, t-4의 5승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2의 2t 관련해서 k였습니까? t의 0승, 1승, 2승, 3승까지 0승, 1승, 2승까지 가능하고 2의 4t는 0승, 1승, 2승, 3승, 4승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따로 아까 증명한 바를 적용하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런 PD라고 했을 때 특성 방정식 만들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중근 생겼고 여기서 따로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근은 이거 하나, 여기서 생기는 근은 2의 t인데 한 배짜리도 가능하고 2의 t의 t도 가능하다. 이렇게 총 3개 나온다 정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복소 수요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오일러 공식인데, 해당 링크 등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시각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가 원형으로 돌 때 실수분은 어떻게 변하고 허수분은 어떻게 변하는지가 표현되어 있는 바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c는 a 더하기 bi에 대해서 엑스포넨셜한 표현은 이거 상수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더하기 i 사인과 같다. 그때 a는 0 대입하면 a는 0인 특수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뭐 사실 이거는 그냥 2의 a승은 앞에 붙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봤을 때 요거에 집중해 보면 b 대신 w0t, 이때 w0가 각속도고 이렇게 그 무슨 공간 복소 평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상정해 봤을 때 실수부, 약간 x 좌표처럼 가는 게 코사인 b, 허수부의 개수 y 좌표처럼 가는 게 사인 b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코사인도 사인도 둘 다 미분 가능하죠?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dt로.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게, 마이너스라는 게 사실 i제곱과도 같잖아요. 그럼 그걸 활용해서 밑에 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요 방향으로 타고 이렇게 식변형한 거고요. 이 방향으로 타고 갈 때 너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거 i제곱으로 바꿔줄게. 그러고 나면은 i가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i로 밖으로 묶고 나면은 안에 원래 L0 모양만 남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L0를 dt로 미분한 거는 i 각속도 그리고 L0만 남고요. 식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쪽엔 L0만 남고 한쪽엔 dt로 표현하면 요거 양변 적분 가능하죠. 그럼 적분하면 자연로그 L0는 i 각속도 t가 되고, 여기서 그냥 공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일반화된 공식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적분상수 생략하고 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일러 공식 간단하게 증명 과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한지는 모르겠고 대충 뭐 이런 내용이다 감잡기 위한 문제풀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질을, 지금까지 오일러 공식 뜬금없이 왜 나왔냐, 해가 그 요 특성 방정식에 대한 해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허수 꼴일 때를 우린 논의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특성 방정식에 대한 해가 t는 2면은 2의 2t였잖아요. 근데 이 t가 근이 죄송합니다. 특성 방정식에 대한 근이 예를 들어 c는 2면 c가 2가 되면은 2t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특성 방정식에 대한 해가 c는 3i면 어떡하냐, 이거를 풀고 싶은 거죠. 2차 방정식 풀다 보면 을에 허근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러면 e는 3it여야 되는데 이게 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방금 직거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제곱 더하기 9라는 방식이 적용되었다면 그거 특성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pt죠. 그럼 t제곱 더하기 9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 근 자체는 3i 마이너스 3i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yt를 그냥 2의 3it, 2의 마이너스 3it를 베이시스로 표현해도 되지만, 한편 그것은 요런 변환에 따라서 코사인 3t는 이거, 사인 3t는 이거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3t와 사인 3t도 어떤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챕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